네, 쉽고 친절한 중세국어 네 번째 중세국어 문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 되도록이면 한강 안에 정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두음법칙, 두 번째는 국외음화, 세 번째는 원순 모음화, 네 번째는 조사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음법칙부터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친구들 중에서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에 있어서는 중세 조사의 특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음법칙부터 가봅시다. 자, 두음법칙은요, 현대국어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상기하셔야 되는데, 두음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이나 또는 니은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한자음 로, 인 이라고 할 때 우리는 노인 이렇게 표기하는 게 두음법칙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중세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말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르다. 그런데 중세 국어 표기를 보면 니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세의 표기,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는요, 살짝 심화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국외음화는 디귿 또는 티읕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 맛이 이 친구를 발음할 때는 마지 이렇게 발음하고 발음했다. 자, 이게 국외음화인데요. 중세 때는요, 현대국어로 치면 분명히 지읒이나 치읒에 해당하는 자리에 디귿이나 또는 티읕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예로다가 편디라고 쓰고 발음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편디는 현대국어에서 천, 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즉 중세 때는 이렇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자, 디귿과 이가 한 음절 안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음절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국어는요. 그런데 중세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런 단어들이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한 음절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후에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한 음절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순 모음화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은요, 입술을 둥글게 모아서 내는 소리 오 또는 우 계열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은 입술에서 나는 입술 소리였죠. 입술 소리는 순음이었죠. 바로 이 순음에 해당하는 단어들, 요게 첫머리에 초성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원순 모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 불, 풀, 뿔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중세 때는요, 물, 평순 모음, 불, 풀, 뿔,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법적인 특징들 기억하시고 이제 조사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특징 정리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파트니까 이것도 조금 장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격 조사부터 가볼게요. 주격 조사. 현대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 가, 그 다음에 깨서, 그 다음에 에서 4개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요,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짝대기 이,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이를 쓰는 경우는 받침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요 이를 쓰는 경우는 받침이 없는데 모음이 이 또는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받침이 없는데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자, 반모음 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중세국어의 반모음 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받침이 있는 단어 구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이가 오겠죠. 그런데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표기할 때는 구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데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경우 공자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짝대기 이를 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럼 이거 공죄 이렇게 읽나요? 아니요, 공자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중 모음처럼 읽습니다. 이중 모음이니까요, 실제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로 끝났기 때문에 쓰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뿌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 불후이, 후이. 결국은 이로 끝났는데 그냥 이가 아니라 우와 붙어 있는 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반모음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모음 안에 끝나는 이중 모음 안에 이로 끝난다. 이중 모음이. 그러면 반모음 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짝대기 이, 짝대기 이, 짝대기 이, 짝대기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술격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는 현대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무엇이다가 서술격 조사인데요. 중세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라 또는 짝대기 라 또는 그냥 라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조건이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얘랑 같아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 없는데 이가 아닌 경우, 받침이 없는데
이 또는 반모음 이인 경우, 그래서 주격조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조사로 가겠습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요, 현대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를이죠. 언제 을을 쓰고 언제 를을 씁니까? 라고 하면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을을 쓰고 받침이 없는 경우는 르를 쓰죠. 그래서 바다를, 구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세 때는 모음 조화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을, 그 다음에 알, 그냥 편의상 알이라 할게요. 를, 그 다음에 랄, 요렇게 결합되는 애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앞에 오는 단어의 모음을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 오는 단어의 모음이라는 게 구름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 이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 조사 바로 앞에 오는 모음이 음성, 양성 하면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약에 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술 받침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가 왔기 때문에 얘랑 결합해서 이거 역시 술, 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도 잘 지켜졌지만 이어졌기를 했기 때문에 구름을, 수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가볼게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관형격 조사는 비교적 살짝 복잡합니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의 그리고 시옷을 썼습니다. 자, 요 쓰임이 어떻게 다르냐? 얘는 유정명사, 그리고 무정명사. 자, 유정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동물을 뜻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것들은 그냥 무정명사라고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 단어가 무정명사계, 유정명사계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남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양성, 그래서 이렇게 올 거고, 표기는 당연히 나, 위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유정명사, 예를 들어 거북. 자, 거북인데요. 거북의 중세 표기는 거북입니다. 여기에 의가 온다면 이게 오겠죠. 그래서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V 이렇게 됩니다. 자, 시옷은요, 무정명사 and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의 유정명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대왕의라고 하면 시옷을 쓰고, 또 어떤 말씀의이라고 하면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소부사격 조사와 혹격 조사가 있습니다. 처소부사격 조사라는 것은 사실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좀 많은데, 처소부사격 조사라고 하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처소부사격 조사의 중세 형태는 어떻게 되냐?
어이도 오지만 아이, 어이,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원래 이 친구는 관형격 조사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관형격 조사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당연히 의미로 구분해야죠. 소유라면 뭐뭐의 관형격 조사겠지만 어디에 라는 장소를 뜻한다. 그러면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구나. 자, 요거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가 있어요. 혹격 조사는 누구를 부르는 것. 혹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누구누구 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중세국어 때도 야, 이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같은 경우는 존칭의 혹격 조사여서 예를 들어 님금하 하면 임금이시여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조사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의문 보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의문 보조사. 자, 요거는 의문형 어미하고도 쓰임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의문문에서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나눌 때 판정의문문은 yes 또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밥 먹었니? 네. 숙제했니? 아니요. 자, 이거 또는 양자택일입니다. 먹었니? 안 먹었니? 자, 이렇게 물어볼 때와 설명의문문은 의문사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 조사가 달랐는데 판정은 그냥 계열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설명은 계열이라 합시다. 고, 오 이렇게 끝났다. 자, 일단 개념 정리는 이 정도면 문제풀이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